달이 지구를 향해 다가와 충돌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만으로도 매우 두렵습니다. SF 영화나 소설에서도 많이 다루었는데 이런 상상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과학적인 단계별 시나리오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대재앙, 충돌 전 단계. 만약 지구의 달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 지구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지구의 조성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달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부딪히기 전에 지구와 인류는 이미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구의 상황으로 내려와 본다면 우선 초거대 쓰나미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달과의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조성력은 약 8배 강해집니다. 해안가 도시들은 수백 미터 높이의 쓰나미에 잠기며 지구 내부의 마그마가 자극받아 세계적인 초거대 화산 폭발과 규모 10 이상의 대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시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과 자전속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하루의 길이가 뒤바뀌고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토성과 같은 고리 형성, 로슈 한계 통과, 지구 상공 약 18,400km 구간, 달이 파쇄되며 파편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이 원형 그대로 지구 표면에 쾅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충돌 전에 달이라는 형태 자체가 사라집니다. 천체물리학에는 로슈 한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슈 한계란 위성이 행성의 중력에 의한 조성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중력 결합력을 잃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한계의 거리를 말합니다. 유체로 된 천체의 경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와 달의 밀도를 고려했을 때 달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약 18,400km 지표면에서 약 12,000km 수치인 로슈 한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구 중력이 달의 앞면과 뒷면에 미치는 조성력이 지구의 달 자체의 응집력보다 커져 수백억 개의 파편으로 분해됩니다. 그렇게 부서진 달의 파편들은 지구 적도 궤도를 따라 도는 아름답고 거대한 지구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밤하늘은 밝아지겠지만 이 고리에서 떨어진 수많은 운석 비가 매일 지구로 쏟아지게 됩니다. 무수한 운석 후 결국 로슈 한계에서 부서진 파편들과 고리를 유지하지 못한 잔해들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하며 지구와 충돌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조 톤에 달하는 달의 잔해들이 대기권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대기와의 마찰열로 인해 지구의 하늘은 불타오르고 전 세계의 대기 온도는 수백 도 이상으로 치솟아 생명체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쏟아지는 파편의 총 에너지는 과거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 충돌의 수백만 배에 달합니다. 충돌 에너지가 지구 전체를 덮치면서 지각이 통째로 녹아내려 지구 표면은 거대한 마그마의 바다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류를 포함해 생명체는 완전히 멸종하지만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그마가 식고 대기가 안정되면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행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후에 중력작용으로 인해 이 파편들이 다시 뭉쳐 작은 위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구 재탄생, 다중 달을 가진 고리 행성. 지구의 위성인 달의 잔해로 인해 지구는 토성과 같은 고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고리가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고리의 모습과 형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지구의 고리 형성과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리를 구성하는 파편들 사이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잔해들이 서서히 다시 뭉치기 시작합니다. 불덩이였던 지구가 다시 안정화를 찾는다면 과거 거대했던 단 하나의 달 대신 지구 주변에는 중력적 평형을 이루는 두 개의 아주 작은 위성들이 새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에는 크기와 공전 주기가 제각각인 달들이 떠다니며 이들이 만드는 복합적인 인력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밤하늘은 여러 개의 달빛이 겹치며 몽환적인 은빛으로 빛납니다. 한편 지구를 뒤덮었던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 속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또한 대기가 임계 온도 이하로 식는 순간 하늘을 메우고 있던 수증기가 응결되어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는 대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비는 마그마가 식어
평평해진 지구 표면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대륙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심해 행성으로 탈바꿈한 지구는 과거 인류를 포함한 유기체의 흔적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지만 뜨거운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화학 합성을 하는 극한 환경 미생물들이 다시 탄생합니다. 이들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진화 계통도를 그리며 새로운 해양 문명의 씨앗이 됩니다. 또 다른 지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을 잃어버린 불의 행성. 만약 달과의 충돌 충격이 너무 강력해 대기권이 우주 밖으로 날아갔거나 충돌 열기로 인해 지구의 물 분자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어 수소가 우주로 날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남아있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는 강력한 온실효과에 갇히게 됩니다. 물은 모두 증발해 사라지고 지구는 누런 이산화탄소 구름으로 뒤덮인 금성 같은 뜨거운 불의 행성이 됩니다. 섭씨 수백 도에 달하는 메마른 지표면에서는 더 이상 탄소 기반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대신 태양빛이 닿지 않는 깊은 지하 암석 틈새나 액체 메탄 황산 등이 고여있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규소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결정형 생명체들이 서서히 진화의 첫 발을 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년이 흐른 후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다시 조성된다면 어떨까요? 진화생물학적 근거로 세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렴 진화 법칙. 지능은 필연. 환경이 비슷하다면 결국 지능이라는 도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이 수렴 진화 법칙은 지능을 부엉이의 날개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가 찾아내는 보편적인 해결책인 수렴 진화로 봅니다. 대기와 바다가 지금과 비슷하다면 육지에는 다시 거대한 숲과 초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무 위나 덤불 속에서 포식자를 피하며 복잡한 3차원 공간을 인지해야 하는 생명체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입체 시각과 정교한 사지 혹은 촉수를 발달시킵니다. 또한 인류는 사라졌지만 다시 유인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설로는 유인원이 아닌 전혀 다른 계통의 생명체, 예를 들어 사회성이 극도로 발달한 새로운 설치류, 까마귀 같은 조류의 후손 혹은 육상으로 어류의 후손이 거대한 뇌를 발달시키며 도구와 언어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그랬듯 불을 지배하고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발성 법칙. 진화의 테이프를 다시 감아 돌린다면 인간 같은 지능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가설. 이 우발성 법칙은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주장한 관점으로 지구의 역사인 45억 년 동안 수억 개의 종이 태어나고 사라졌지만 문명을 건설할 정도의 고도 지능을 가진 종은 오직 호모사피엔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는 극도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장기입니다. 지구 2.0의 생명체들은 거대하고 위험한 뇌를 키우는 대신 더 빠른 다리, 더 강력한 독, 더 뛰어난 감각기관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새로운 지구 2.0에서는 지적 생명체 없는 풍요로운 낙원으로 지구는 사자, 독수리, 고래처럼 신체적으로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평화롭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겠지만 우주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던지는 지적 생명체는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집단지성 초개체 시나리오. 개인의 뇌가 아닌 네트워크가 지능이 된다는 가설. 우리는 인간처럼 개별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만을 지적 생명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구에서는 개체 하나는 단순하지만 모였을 때 거대한 지능을 발휘하는 초개체가 새로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미나 벌 혹은 균류버섯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고도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개별 생명체는 단순한 신경세포인 뉴런 역할을 하고 이들이 페로몬이나 미세한 전기 신호로 수억 마리씩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지각 있는 군집을 이룹니다. 이들은 인간처럼 철을 재련하고 공장을 짓지는 않지만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조율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독특한 유기적 문명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이 거대한 유기체 네트워크와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새로운 지구
2.0을 마주한다면 첫째 가설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적 라이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인류의 오만함이 사라진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 지구와 인류가 처음이 아닐 수 있을 거란 상상을 간혹 해봅니다. 우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도 신비로운 우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